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어제 저녁에 또 원전에 관해서 호재가 있었죠. EU 텍소노미에서 원자력을 포함시키기로 확정했다. 이런 소식이었는데요. 사실 텍소노미 관련해서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이야기가 좀 있어서 주가가 이렇게까지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예상보다 좀 강하게 치고 올라와 주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영상에서는 관련된 이슈들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어떤 부분이 또 어제와 달리 또 상승을 만들어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톡 채널은 유한타증권사와 이렇게 좀 제휴를 맺고 있고, 이렇게 유한타로 거래만 되시면 두 가지 혜택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주식톡 정보 공유방 무료로 운영되는 이런 텔레그램 방인데요. 매일매일 두산 에너빌리티 실시간 대응, 그리고 또 종목 추천, 또 시장 상황, 매매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좀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종목 선정이 어려우신 분들께 좀 승률 높은 검색 프로그램 한 달간 무료 체험을 또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실전 투자라는 이런 프로그램인데요. 쉽게 장중에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실시간으로 검색을 해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외인들과 그리고 기관들이 좀 수급이 들어오는 이런 종목들은 수급 골드에서 이렇게 좀 서칭이 되고, 그리고 차트 모멘텀이 좋고 좀 돌파형 이런 종목들은 차트 골드에서 이렇게 좀 서칭이 됩니다. 두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들은 또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이 좀 좋았던 하루라, 오늘 시장이 좀 괜찮았던 이런 흐름이라 수급 골드도 그리고 차트 골드도 많은 종목들을 검색을 해 주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7월달 좀 검색했던 이런 수익률을 한번 볼 텐데요. 여기 보시면 오늘 카스라는 종목 또 3.7%로 검색이 돼서 최고 22%까지 올랐고, 그리고 이거는 모바일 버전입니다. 우리산업홀딩스 2%대에서 서칭이 돼서 오늘 상한가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 아이센스 2%로 이제 검색이 돼서 최고 10% 이상 이렇게 상승을 했고, 쭉 보시면 오늘 BHI 그리고 시젠, 한국가구, 골드NS, 시리즈까지 오늘 이렇게 여러 종목들을 검색을 해주면서 또 좋은 승률을 또 보여주었습니다. 유한타 증권사만 이렇게 사용해 주신다면 주식톡 정보방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 또 이 프로그램도 한 달간 서비스 드릴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을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원전 관련주 어제 호재가 있었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테마는 전반적으로 초반에 출발이 좀 괜찮았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3.7%또 갭상승 출발을 하면서 초반에 5% 이상까지 좀 강하게 올려주었는데요. 하지만 점차 윗꼬리를 좀 형성을 하면서 또 약세 흐름을 또 보였고 음봉으로 전환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또다시 반전을 만들어내면서 고점이 8% 이상까지 좀 만들어졌죠. 종가는 이렇게 7.1%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여기 제가 원전 관련주들을 쭉 이렇게 좀 정리를 했는데, 시가총액이 큰 순부터 좀 나열을 했고, 위에는 이렇게 코스피 종목들, 여기 옆에 K라고 써있는 종목들은 또 코스닥 종목군들입니다. 시가총액이 두산 에너빌리티 대비했을 때 여기 있는 종목들은 몇 배, 몇십 배까지 차이가 나는 이런 종목들인데, 그런 종목들에 비해서 오늘 7%의 상승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많이 올렸다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도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0%, 3%, 6%, 3%, 7%면 상당히 좀 많이 올려주기도 했습니다. 아마 어제 하락분에 대해서 좀 너무 과도하게 빠진 부분이 있었고, 그만큼 오늘 또 다시 매수세가 좀 들어온 게 아닐지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거래량이 770만을 좀 돌파를 하면서 7월달 들어와서 가장 좀 많은 거래량을 좀 동반을 했습니다.
뭐 여기 보시면 뭐 단기 공매도, 중기 공매도 뭐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는데 이 부담은 좀 4%대 그리고 7%대로 해서 좀 여전히 안정적인 상황에 좀 놓여 있습니다. 한창 공매를 많이 치고 주가를 쭉쭉 떨어뜨릴 때 이 수치가 한 15%까지도 또 상승했던 그때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요즘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런 움직임은 뭐 시장에 따라서 그리고 외인과 기관 수급의 행보에 따라서 주가의 급등락이 좀 정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뭐 여러 또 원전 관련주들이 또 좋은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역시 시장의 역할도 중요했습니다. 뭐 어제 같은 경우는 환율이 1310원을 돌파하면서 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좀 높아져 있는 가운데 코스피가 뭐 2% 이상 이렇게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또 1299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또 하향 조정을 하면서 어제의 상승폭을 그대로 좀 만회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84%, 코스닥은 뭐 1.8% 가까이 좀 상승하면서 마감이 되었고, 역시 우리나라 시장은 좀 수출로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부분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급을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1420억 외인들 들어왔고, 그리고 기관들도 3100억 이상 또 매수를 했고, 코스닥은 이제 외인들이 770억 좀 매도를 쳤지만 기관들이 또 330억 들어오면서 좀 진행을 했습니다. 뭐 요즘 시장 같은 경우는 하루 정도 이렇게 좀 반등을 하고 또 2, 3일은 쭉쭉 떨어지는 이런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데, 뭐 타이밍 잡기가 정말 힘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뭐 연속적으로 반등하지 않기 때문에 뭐 수익을 내기도 좀 힘들 뿐더러 언제든 환율이 다시 1310원 이상 또 급등을 하면서 또 주가를 끌어내리고 이런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좀 어려워질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흐름 초반에 좀 올렸다가 중간에 좀 뺐고 이후에는 계속 상승하는 흐름으로 지수가 움직였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조정에 좀 기회를 삼아서 떨어져 있는 종목들을 잘 골라 잡는 게 현재 시장에서 좀 효율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제나 오늘 또 EU 텍소노미에 대해서 또 원전을 포함을 했다, 뭐 이런 기사들 좀 많이 접해 보셨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한 좀 레포트 자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EU 텍소노미의 원자력 천연가스 활동을 포함시켰다. 유럽의회는 원자력 천연가스를 녹색으로 분류 확정. 유럽의회는 7월 6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원자력과 천연가스 에너지 관련 활동을 EU 텍소노미에 포함할 것을 승인했다. 본회의 개최에 앞서 지난 6월 14일 유럽의회 상임위원회는 올해 초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보충 기후 위임 법률에 대해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반대 사유로는 EU 텍소노미 규정에 따른 환경적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에 대한 기준이 두 에너지원이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EU 이사회가 원자력 천연가스를 텍소노미에 포함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으면 원자력과 천연가스 에너지원이 포함된 텍소노미 위임 법률은 2023년 1월 1일자로 발효가 된다. EU 텍소노미 기본 바탕은 과학적 근거에 의한 판단이기 때문에 EU 집행위가 원전의 녹색 경제활동 해당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새 전문가 그룹에게 검토를 요청하였으나 원전이 저탄소 에너지임을 동의하지만 환경과 건강에 무해하다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과 천연가스가 텍소노미에 포함된 것은 유럽 내 각국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 한편 EU 집행위는 천연가스와 원자력은 기후변화의 완화에 기여하는 전환활동에 해당하고 색으로의 인정 여부는 한시적이며 엄격한 조건을 만족해야 함을 강조했다.
여기가 중요한데요. 한국형 분류 체계에서도 원자력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2월 환경부가 발표한 한국형 K-텍소노미에는 에너지를 전환 부분으로 분류하여 녹색 경제활동으로서 한시적 인정한 바 있다. 한편 원자력의 경우에는 국제 동향과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포함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여지를 두었다. 올해 5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로 EU 사례를 참고하여 텍소노미 원자력을 포함하여 보완하겠다는 계획이 이번 EU 텍소노미의 방향성에 따라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EU 27개국 장관급 회의인 이사회 승인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사회 승인이 확정되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가지고 있는 체코, 폴란드 등을 포함한 동유럽 국가의 원자력 발전 건설이 활발해져 국내 관련 기업의 원전 관련 수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K-텍소노미의 원전 경제활동 포함 여부에 따라 주목할 만한 기술로 방사성 폐기물 처분 관련 기술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U 텍소노미의 원자력 경제활동 주요 내용에 중저준위 폐기물 관련 처분 시설을 보유하는 것이 필수 요건으로 언급되어 K-텍소노미도 유사한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또 예상이 된다. 에너지 부분이나 또 탄소 중립이 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이런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미국보다도 EU가 또 이런 부분에서는 또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일단 EU에서 원전 텍소노미에 포함되었다. 그리고 미국도 좀 긍정적인 분위기로 흘러가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탈원전 철폐에 대한 이런 공식적으로 단행을 했기 때문에 K 텍소노미 이르면 이달 말 또 원전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원전 관련 이런 산업이나 이런 기업들은 향후 1, 2년 안에 엄청나게 큰 변화의 바람이 또 나와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좀 간단하게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계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는 원전 새로운 추진력을 확보했다. 청정 에너지 목표 달성의 어려움과 급증하는 전력 수요로 인해 점점 더 많은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기존 원자로의 수명을 연장하고 새로운 원자로를 건설하는 등 원자력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심지어 과거 해이론자들 대부분 민주당원들, 특히 캘리포니아의 유일한 원자력 발전소이자 2025년에 폐쇄될 예정인 디아블로 캐니언 원전을 보유한 또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이를 받아들였다. 청정 에너지에 대한 탐구는 원자력 발전에 불을 붙였고 기존 및 새로운 프로젝트에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더하는 초당적 지지를 이끌어냈다. 이러한 초당적 조치는 미국 내 원자력 에너지 보존과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고 비영리 조세정책 단체인 조세재단에 따르면 민주당의 셸리 무어 이런 상원의원과 또 유저지주 상원의원은 법안을 통해 세금 공제와 같은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고 원전 수명 연장을 반대하던 미국 내 정치인들이 이처럼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건 전력 공급의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EU 텍소노미도 이제 지정이 되었고 미국도 원전에 대해서 점점 부정적인 이런 시각을 갖고 있었던 주들도 또 원전에 대해서 다시 좀 확대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긍정적인 바람이 분다. 이렇게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EU나 미국을 충분히 좀 따라가서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을 좀 보도록 할 건데요. 하루 만에 다시 수급이 뒤바뀌었습니다. 여기가 어제 그리고 여기가 오늘 이런 수급 동향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외인이 또 88만 8천주 순매수, 기관이 10만주 순매수, 그리고 프로그램도 84만주 순매수를 해줬고 외국계 창구에서는 이렇게 JP모건이 또 50만주 이상 또 순매수가 되었습니다. 기관의 주요 투자자들로 보셔도 금융투자라던가 그리고 사모펀드
연기금이 다시 좀 순매수로 돌아왔고,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기관들보다도 외인들과 그리고 프로그램 이런 매수세가 좀 주가에 큰 영향을 끼쳤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정리를 해보면 오늘 외인과 그리고 프로그램 그리고 JP모건이 50만주 순매수, 뭐 기관에서도 금융투자, 사모펀드, 연기금 또 필요한 수급들만 딱딱 들어와 주면서 좀 주가를 올리기 위한 공격적인 매수세를 오늘은 보여주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는 2만원 구간에서 좀 맞고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기관들의 좀 전반적인 수급이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기관 전체적으로 10만 주가량 순매수가 되었고, 또 하루 만에 또 수급이 또 괜찮아졌다 보실 수 있겠는데요. 다만 이렇게 호재로 인한 외인들의 매수세가 오늘 하루로 끝날지 아니면 이때처럼 계속 좀 연달아 좀 매수세를 보여줄지는 내일 다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공매도 보시면 비율이 5.2%로 좀 늘어났는데요. 오늘 전체 거래량도 770만 이상 동반을 하면서 오늘 공매 수량도 40만 주 정도 좀 늘려 나갔습니다. 하지만 공매도가 5%대까지는 뭐 그렇게 큰 물량은 이 종목에서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공매 잔고를 보면 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7월 4일 기준 1665만 주로 전일 대비했을 때 50만 주 이상 감소가 되었습니다. 뭐 7월달 들어와서 공매 잔고가 꾸준하게 좀 감소를 이제 보이고 있는데, 이 WR에 대한 또 상장 폐지가 되었고, 현재 시점에서는 공매를 늘려서 좀 주가를 누르려는 이런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차 거래가 다시 상환이 이제 체결보다 또 늘어나면서 잔고 수량이 3,470만 주, 잔고 금액이 6천억까지도 좀 내려왔습니다. 꾸준하게 좀 감소세를 이어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는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제와는 다른 행보로 좀 움직이면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뭐 어제는 여기 18,000원 이탈, 그리고 17,400원까지도 좀 강하게 밀어내는 모습이었는데, 뭐 하루 만에 또 3% 이상 갭상승 출발을 했고, 종가는 7% 상승해서 18,700원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또 내일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 뭐 사실 신이 아닌 이상 내일 주가가 어디로 갈지는 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다만 요즘에는 지수와 수급 움직임에 따라서 또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좀 염두에 두시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호재로 기대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와 주었고, 18,700원까지 좀 회복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수 있고, 뭐 지지라인 18,000원이 어제 뚫렸었지만 그래도 17,400원에서는 버티는데 성공을 하고 올렸습니다. 뭐 상승 흐름을 줄 때 19,000원 구간이나 여기 2만원 부근까지 좀 되돌리는 게 상당히 중요할 수 있겠지만, 오늘 7%의 이런 반등도 상당히 강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고무적일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좀 7월달 들어와서 거래량이 이제 775만을 좀 기록을 하면서 오늘 가장 많은 거래량을 좀 동반했고, 또한 강한 양봉을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뭐 아직은 의미 있는 물량 뭐 1600만 주, 뭐 1000만 주 이상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오늘을 기점으로 분위기 반전, 또 내일까지 양봉의 거래량이 좀 이어진다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좀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큰 이런 흐름에서 뭐 추가 매수라던가 아니면 신규 매수에 대한 부분은 일단 자제해 주시고, 주가가 다시 어느 구간에서 좀 옆으로 행보를 하고 좀 지지가 하고 바닥에 잡혔다라고 보일 때 좀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 봤을 때 저항 구간은 19,500원 그리고 2만원 돌파가 중요할 것 같고, 2차로는 11,500원
궁극적으로는 여기 23,000원을 뚫어내야 또 의미 있는 상승 변곡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 하방으로 좀 보시면 지지선 같은 경우는 18,000원 그리고 17,400원 좀 체크를 해주시면서 대응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꼭 한번 부탁드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좀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꾸준하게 무료로 좀 정보들 받으셔서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한타증권사만 사용하면 계속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한 달간 무료 체험 드릴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번호로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좀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